악! 아빠 벽이 무너져요. 뒤따라오는 승용차에 탄 가족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바로 앞서가던 두 대의 차는 옹벽이 무너지며 그대로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우리 차는 본닛만 매몰되어 기적적으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2025년 7월 초 기상청은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시간당 11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무려 400mm를 넘어서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대재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논밭과 주거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으며 제방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도심은 물바다가 되었고 시골 논밭과 주거지는 온통 물에 잠겨 지붕만 겨우 보였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밤새도록 몰아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장대비에 모두가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된 비극입니다. 지난 60년간 극한 폭우의 빈도는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만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9차례나 관측되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비구름의 근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대기가 뜨거워질수록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수분을 품은 공기가 이제 상상 초월의 폭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끊임없이 오르면서 비구름 형성에 필요한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는 동아시아 전반에서 집중호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한반도 지역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두드러지게 높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반도에서 경험하게 될 극한 강수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구러브는 이 물폭탄과 폭염을 이겨낼 놀라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시열섬을 없애는 녹색정원, 그린루프, 수직정원,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녹색숲과 정원의 힘 알고 계셨나요? 지구러브와 함께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사랑 지구러브입니다. 여러분, 최근 날씨가 정말 덥죠? 하지만 이 무더위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기상이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KBS 재난방송에서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거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15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1일 강수량 400mm를 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재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이제 단순한 장마가 아닙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대기 중 수증기량 증가가 주범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증발된 막대한 수증기가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하고 이 비구름이 정체전선과 만나면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현상이 빈번해졌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2025년의 극한 호우가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기후 패턴이라고 경고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어들지만 한 번 올 때 더욱 강하고 파괴적으로 내리는 것이죠.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도 2025년 여름 전례 없는 홍수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남부 및 중동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쏟아져 특정 강 유역이나 도시명 일대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역시 장마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역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매년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기후 변화 외에도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화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땅을 뒤덮어 빗물이 스며들 공간을 없앴습니다. 낡고 용량을 초과한 배수 시스템은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천 정비 사업의 한계, 그리고 산을 깎아 만든 개발 또한 물난리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절규와 트라우마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명의 비극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은 감사하지만 이재민들은 장기적인 주거와 생계 대책, 그리고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없애고 물난리 피해를 줄이는 핵심적인 해결책, 녹색 정원, 옥상 정원, 그린루프, 빗물 정원, 투수성 포장입니다. 녹색 정원이란 단순히 예쁜 꽃을 심는 것을 넘어섭니다. 건물의 옥상을 녹화하는 그린루프와 외벽에 식물을 심는 수직 정원은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건축 기법입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투수성 포장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정화하는 빗물 정원 또한 녹색 정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수성 포장은 가공성 재료로 빗물 유입을 돕고 빗물 정원은 오염된 빗물 유출수를 처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녹색 정원은 도시의 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홍수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사라져가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작은 서식지를 제공하며 도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증진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까요? 뉴욕시 제비치 센터의 대규모 그린루프는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이콥 K 자비치 컨벤션 센터는 2014년 옥상에 28,000제곱미터 약 8,5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그린 루프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녹색 지붕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린 루프는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옥상 표면 온도를 최대 섭씨 20도 이상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며 건물 내부 냉방 부하를 크게 줄여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거대한 녹색 허파가 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단순한 공원을 넘어선 거대한 도시 생태계입니다. 이 거대한 수직 정원과 도명 온실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식물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독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법적으로 공중정원 그린 루프 조성을 장려해왔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여러 도시들은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도시 홍수 위험을 크게 경감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차 세계대전 벙커가 공중정원으로 재탄생한 독일 함부르크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초록으로 뒤덮여 도심 속 새로운 생태 공간이 된 것이죠. 이러한 공중정원 그린 루프는 뜨거워진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것은 물론 빗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배출량을 줄여 도시의 홍수 위험을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과거의 흔적 위에 피어난 이 녹색 공간이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결과 독일의 여러 도시들은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도시 홍수 위험을 크게 경감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웨덴의 도시 계획은 빗물 관리와 도시 미관을 통합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들은 빗물 정원과 자연형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폭우 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놀라운 사례들이 있을까요? 먼저 서울대학교 옥상정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녹색 공간을 넘어 도심 속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옥상정원은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도시 침수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입니다. 총 길이 3.6km,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하는 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입니다. 310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이곳은 거대한 녹색 허파가 되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거대한 녹색 공간이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은 도시의 숨통을 여주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구러브 채널은 이러한 녹색 정원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도시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대해 지구러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적인 노력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을 녹색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해결책 외에도 우리 개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대안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친환경 생활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전등 끄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는 기본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반려식물 키우기와 집안 정원 만들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으로 가족 건강과 지구 사랑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지구러브가 던진 질문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 대한민국 물난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더 큰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를 통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고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지구러브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